이제 대정부 질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다가 결국은 했단 말이에요. 한 걸 보니까 이 대정부 질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총리한테 먼저 가긴 하죠. 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그게 보여요. 그분은 따로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평소 내공이고요. 아, 그래요? 예, 너무 맞는 말 대잔치. 이게 애드립이었다면 이분은 천재고 준비를 많이 했겠구나 싶은 게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완벽하게 제압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것도 상대방이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한번 의원해 볼 테니까 앞부분만 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낙연 대행. 네. 자유한국당 박대출입니다. MBC 김장현 사장 내쫓을 겁니까? 최근에 MBC나 KBS에서 불공정 보도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내쫓을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오해하실 수 있어요. 예. 라고 저 같으면 했을 텐데 예. 이낙연 국무총리 잘 안 봐서 모릅니다.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와! 와우!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어.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 노무현 정부 동북아 균형 자론이 얻은 게 뭡니까? 핵과 미사일입니까? 지난 9년 동안 햇볕 정책이나 균형자론을 폐기한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걸 건너뛰고 이런 질문을 받는 게 뜻밖입니다. 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으면 안 나올다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준비하겠냐고. 저는요, 되게 이제 요 답변에 대한 A, B, C, D 스타일에 따른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 노무현 정부 동북아 균형자론이 얻은 게 뭡니까? 그럼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스타일이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동북 균형자론 탓할 때입니까? 오늘의 이 위기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이런 답변 태도가 있을 테고, 네. 그런데 이낙연 국무총리의 이 답변은요, 상상 초월이에요. 네. 대단하시네. 예, 그걸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건너뛰고 이런 질문을 받는 게 뜻밖이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네. 상대방이. 먼저 지난 9년 반성부터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한 번 더 가봅시다. 김성태가 한 번 더 말을 했네요. 이미 한미 동맹 관계는 금이 갈 대로 갔습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 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결국 왕따 신세만 자처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오보였어요. 네, 오보예요. 오보인데 이낙연 국무총리,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해요. 예. 뭐 더 하냐면요. 예. 함진규. 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화 제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남조선은 대화 자격 없어. 핵은 우리와 미국 사이의 문제. 이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대화를 거론하는데 미국이 대화를 말하면 전략이라 하고 한국이 대화를 말하면 구걸이라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거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 들었냐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재림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해찬 총리도 이런 식으로 할 말은 딱 부러지게 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 할 말은 딱 부러지게 하는 건 맞는데 이런 식은 아니었죠. 직선적이었죠. 예, 이런 식이셨겠죠. 뭐 문재인 정부가 대화 제의를 주장했다. 그래서 남조선은 이렇게 나온다. 이게 북한의 입장이다. 그러면 이 총리는 아니 그게 북한의 입장이라서 좋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 그렇게 비판하면 좋으십니까? 맞받아치셨죠, 직설적으로. 그래서 아주 양대 끝에 그 절정을 보는 느낌이에요. 직선으로 가서 상대 제압하기. 이해찬 총리. 그렇죠. 그다음에 이낙연 국무총리님은 정말 그 고차원적으로 상대방 머쓱하게 하기. 예. 그러니까 예전에 보통 다른 정부들의 총리들 보면은 사실 거의 바지 총리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형식적인 답만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태규의 질문하면 네. 정부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사전에 여야당에게 먼저 제안하거나 의견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 정부가 얘기한 협치의 시련은 기만에 가깝습니다. 이낙연 총리, 협치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제시했는데 국회가 주도하겠다고 해서 국회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당 간 합의가 안 돼서 그것도 구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국민의당 황주영.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이 사람들 연기한다는 게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어요. 약간 좀 늙은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황주영은.
황주홍이 아니고 그냥 황주홍입니다. 황비용 아니고요. 황주홍입니다. 예. 한국은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 국가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삼권 분립이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 분립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황주영이 뭔 소리인가 잠깐 1초 동안 띵하고 그랬을 거예요. 이낙연 국무총리,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소장 후보자가 인준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은 살아 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시네. 이거 준비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원래 그게 내공이다? 네, 내공입니다. 하긴 뭐 대정부 질의를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장에 가면. 이게 이제 저도 그런 좀 일종의 사기를 많이 쳤는데요. 질의서 따로 보내고요. 그리고 질문할 때는 또 따로 하고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예. 어쨌건 그 이낙연 국무총리의 어떤 진면목이랄까 새로운 걸 봤습니다. 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낙연 총리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빛이 좀 더 발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확 이렇게 그렇지는 않지만 좋은 시간이었고요. 좀 약간 힐링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최근에 MBC, KBS 불공정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보도입니까?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걸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네. 안 보십니까? 뉴스도 좀 보십시오. 그래야 세상 돌아가고 우리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한미 동맹 관계는 신뢰 관계는 금이 갈 대로 간 이후에 울매 겨자 먹기식으로 그것도 임시 배치하는 거 가지고 더 이상 국가의 안보 운운하지 마세요. 그 양심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미국에게는 척지고 중국에게는 발길 차이고 북한에게는 무시당하고 결국 왕따 신세만 자초한 거 아닙니까? 저는 김성태 잠깐만 의원님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권 안보 전략인지 이제 답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이 무슨 산타클로스 할배라도 됩니까?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심성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최순실 국정농단에 큰 짐을 떠안은 것을 저희들도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수혜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햇볕 정책도 동북아 균형자도 얻은 게 뭡니까? 핵과 미사일입니까? 요 대목에서 한번 총리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지난 9년 동안 햇볕 정책이나 균형자론을 폐기한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걸 건너뛰고 이런 질문을 받는 게 좀 뜻밖인데요. 제가 그걸 지나간 일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 정부는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대화 제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남조선은 대화 자격 없어. 핵은 우리와 미국 사이의 문제. 남조선의 근본 입장이 바로 서지 않는 한 대화는 하나마나. 이게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에서도 대화를 간간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것은요, 미국이 대화를 말하면 전략이라 하고 한국이 대화를 말하면 구걸이라 하는 그 기준은 또 무엇인지 오히려 이상합니다. 현재 한미 간에는 별다른 견해 차이가 총리님, 없습니다. 네. 그런 총리님의 인식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잘못이죠? 미국은 당사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받고 있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북한이 저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인데요. 4개월 사이에 갑자기 저런 목표가 생각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수십조씩이나 퍼붓고 있는 복지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도 필요한 건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지 예산 늘어난 것은 대부분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들이 공통으로 공약했던 사항들이 먼저 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이 정부가 이야기한 협치의 실현은
저는 기만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치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는데 그건 국회가 주도하겠다 해서 국회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당 간에 합의가 안 돼서 그것조차 구성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그런 몇 가지 장애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국회의 틀을 말씀하시기 전에 총리께서는 먼저 야당 대표, 야당 의원들을 만나면서 정부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협치의 기본 자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당이 국정에 협력해야 된다. 이것이 협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네,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모시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도 그것이 번번이 무산된 일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의심해져 있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입니다. 삼권 분립이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 분립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바로 인준에 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은 MBC나 KBS에서 불공정 보도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내쫓을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오해하실 수 있어요. 예. 라고 저 같으면 했을 텐데 예. 이낙연 국무총리 잘 안 봐서 모릅니다.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와, 와우!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어.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 노무현 정부 동북아 균형자론이 얻은 게 뭡니까? 핵과 미사일입니까? 지난 9년 동안 햇볕 정책이나 균형자론을 폐기한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걸 건너뛰고 이런 질문의 이 답변은요 상상 초월이에요. 예, 대단하시네. 예, 그걸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건너뛰고 이런 질문을 받는 게 뜻밖이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예. 상대방이. 먼저 지난 9년 반성부터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한 번 더 가봅시다. 김성태가 한 번 더 말을 했네요. 이미 한미 동맹 관계는 금이 갈 대로 갔습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 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결국 왕따 신세만 자처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오보였어요. 네, 오보예요. 오보인데 이낙연 국무총리,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을 받는 게 뜻밖입니다. 야, 어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으면 안 나올다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준비하겠냐고. 저는요, 되게 이제 요 답변에 대한 ABCD 스타일에 따른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 노무현 정부 동북아 균형자론이 얻은 게 뭡니까? 그럼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스타일이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동북 균형자론 탓할 때입니까? 오늘의 이 위기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이런 답변 태도가 있을 테고. 네. 그런데 이낙연 국무전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해요. 예. 뭐 더 하냐면요. 예. 함진규. 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화 제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남조선은 대화 자격 없어. 핵은 우리와 미국 사이의 문제. 이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대화를 거론하는데 미국이 대화를 말하면 전략이라 하고 한국이 대화를 말하면 구걸이라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거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 들었냐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재림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해찬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다가 결국은 했단 말이에요. 한 걸 보니까 이 대정부 질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총리한테 먼저 가긴 하죠. 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그게 보여요. 그분은 따로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평소 내공이고요. 아, 그래요? 예, 너무 맞는 말 대잔치. 이게 애드립이었다면 이분은 천재고 준비를 많이 했겠구나 싶은 게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완벽하게 제압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것도 상대방이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한번 의원해볼 테니까 앞부분만 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낙연 대행. 네. 자유한국당 박대출입니다. MBC 김장현 사장 내쫓을 겁니까?